Okay, let's go. 한국 부모만 유소년 축구에서 가지고 있는 착각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각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어렸을 때 볼 감각과 볼 스킬 훈련을 해놔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볼 마스터리 훈련과 볼 스킬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식 훈련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모두가 아실 테니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시켜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지루한 반복 훈련을 하면 할수록 벌꿀 오소리의 정신력은 무너져 간다입니다. 반면 게임형 훈련은 벌꿀 오소리의 정신력을 일깨워줍니다. 볼 마스터리와 볼 스킬 능력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식 반복 훈련보다 게임형 훈련이 더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지루한 볼 감각 훈련과 볼 스킬 훈련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형 훈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자고요. 반복 훈련과 게임형 훈련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게임형 훈련으로 벌꿀 오소리 정신력을 탄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유럽은 이미 어린 나이 때 볼 감각과 볼 스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어디에 집중할까요? 게임 속도와 게임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 시작은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직 전술, 공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공 잡았을 때 나의 집중력이 막 올라왔을 때 상대의 압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냐입니다. 이걸 압박인식이라고 합니다. 압박인식은 패스보다 먼저입니다. 스킬보다 먼저입니다. 드리블보다 먼저입니다. 팀플레이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선택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는 빠른 선수도 있고 느린 선수도 있습니다. 힘 좋은 선수도 있고 민첩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하지 못한 선수들일지라도 압박을 느끼고 반응에 활용한다면 마이클 캐릭, 부스케츠 같은 선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경기 볼 때 공 잡고 여유 부리다가 뒤에서 압박가서 뺏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화나죠? 야, 빨리 패스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쟤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유럽이라고 안 할 것 같으세요? 유럽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드리블이 좋은 아이보다 압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아이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드리블은 실패해도 되지만 압박을 인식하지 못하는 선수는 압박 인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드리블, 볼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리블을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박을 인식하는 선수들은 나중에 압박이 왔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가 됩니다. 그 위에 자신에게 맞는 능력치를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의 유럽식 성장 체크리스트 영상을 함께 보시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제 영상이지만 진짜 유익한 영상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영상이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영상입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유소년 팀 코치들이 무슨 판때기 들고 다니면서 애들 체크하잖아요. 그 판때기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요. 꼭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압박식 고개를 드는 행동 외에 압박으로 공을 잃어도 다시 들어오는가, 한 번 막혀도 다시 시도하는가, 이 태도가 나중에 패스를 살리고 스피드를 살리고 전술을 살립니다. 이 시기에는 완성된 선수를 키워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법, 시도하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을 키워줘야 합니다. 공을 잡고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아이, 압박이 와도 도망치지 않는 아이, 유럽은 이 아이를 먼저 봅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착각입니다. 지금 기본기 이야기하는 건가? 기본기는 그래도 어렸을 때 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시죠? 또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초2인데 느리다. 초3인데 몸싸움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 아이는 재능이 없다. 어렸을 때 볼터치가 좋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 순두부 볼터치를 못할 것 같다 불안하시죠?
그래서 지금 기본기를 잡아 놓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가 막힌 볼터치를 하는 선수들이 재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저학년은 아직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능력이 발현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는, 볼터치는 그들이 이 당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볼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향, 태도, 반응, 회복 속도를 보는 시기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봐야 해 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영상을 끄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리타분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유럽에서는 U12 이전의 평가는 선별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클 수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지금 느린 아이가 나중에도 느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약한 아이가 계속 약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하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U23 선수들이 일본에 패한 이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축구는 빠른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센 선수 11명이 뛰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빠른 결과가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입니다. 물론 빠르고 힘이 좋고 볼 스킬이 좋은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실패했을 때 멈추지 않고 압박에도 도망가지 않고 한 번 진 뒤에도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리터러시 영상, 벌꿀 오소리 영상, 기본기 개나 줘버리세요 영상, 축구 농구장에서 해야 합니다 영상 등 여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고 환경은 만들어 주시되 인사이드 패스를 잘하는지 인스텝 드리블을 잘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으셔야 합니다. 언제? U9 이전까지는요. 이제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능력치를 보지 않고 제 영상을 봐주세요. 부모와 코치가 성향과 태도를 칭찬해준다면 스피드, 힘, 볼 스킬이 늘면 늘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합에서는 더 열심히 뛰고 훈련에서도 더 좋은 태도로 임합니다. 하지만 볼 스킬과 기본기만 강조하면 성향과 태도를 잃기는 아주 쉽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이나 윙 자리에서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위에서 뭔가 움직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 훈련 열심히 했는데 능력치는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것 같은데 경기만 나가면 바라보고만 있나요? 능력치에 집중하면 벌꿀 오소리가 아니라 핀볼 게임의 핀이 됩니다. 아주 성능 좋은 핀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의 볼터치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지금의 기본기가 나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오직 성향, 태도, 반응, 회복 등 멘탈이 먼저 자리 잡은 경우뿐입니다. 이게 빠지면 초등학교 때 날아다니다가 중학교 때 사라지는 유망주, 바로 그 선수가 되기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 성향을 봐야지, 정신력을 먼저 키워줘야지, 좋은 말이야, 교육과서에 나오는 말이야 라는 생각 저만 들었죠. 이런 고리타분한 말 말고 이건 어떨까요? 유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은 초등학교 시기 때 모두 발현되지 않는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 때는 발현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터치, 기본기, 달리기, 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발현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볼터치는 투박하지만 남들보다 0.01초 빠르게 반응하는 아이, 남들은 주변을 3번 체크할 때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전체 상황을 모니터하는 아이, 하지만 패스와 기본기는 여전히 좋지 않아 공을 자주 뺏기는 아이, 발이 느려서 공을 자주 뺏기는데 자기만의 리듬을 주구장창 밀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의 능력이 보일까요? 이 아이들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능력들을 핵심 능력으로 보고 이런 아이들을 찾고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볼터치,
개인기, 기본기, 달리기, 힘, 민첩성, 순발력 이런 요소들은 선수의 포지션과 스타일을 결정하지 선수의 퀄리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본기 중 기본기라고 여기는 볼터치, 볼 스킬조차도요. 우리 수비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볼터치 안 좋아도 되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피해를 평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드리블과 슛, 개인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게임 속도와 경기를 읽는 능력, 공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유럽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기, 개인기, 볼키핑, 민첩성은 훌륭한 코치들이라면 키워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내 아이가 학원 처음 다닐 때 6개월 안에 기본기, 개인기, 볼키핑 확 늘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개인 레슨 한번 받아보세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내 아이의 체형에 맞게 완벽한 리듬과 폼을 만들어줍니다. U9 이상일 때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코치들은 이런 거 키우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본기, 개인기, 볼키핑, U9 이후에 이 훌륭한 코치들에게 맡겨주세요. 초등학교 내내 선수가 압박을 어떻게 인식하고 게임 속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압박을 인식하는 것과 게임 속도를 높이는 건 무슨 관계가 있지 싶으신 분들 당첨입니다. 유럽에서 유소년의 속도와 리듬을 함께 잡는 법 영상을 봐주세요. 2편이 있습니다. 2편 다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